안녕하세요, 책남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저자는 팀 페리스고요. 바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들이 매일 실천하는 것들. 가장자리에서는 중심에서 볼 수 없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꿈에서 생각지 못한 것들, 큰 것들, 가장자리에 선 사람들이 맨 처음 발견한다. 탁월한 사람에게 규칙적인 습관이란 야망의 또 다른 표현이다. 나는 강박적인 노트 수집가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18살 이후 나는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왔다. 높이가 2m가 넘는 내 책장은 그 노트들로 가득 차 있다. 혹자들은 이를 두고 일개 편집 광에 쓸데없는 짓으로 폄하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내게 이 노트들은 그렇지 않다. 그것들은 내가 깨달은 인생의 비결들을 한데 모은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의 목표는 한 번 배워 익힌 지식과 경험을 두고두고 꺼내 쓰는 데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6월 5일에 찍은 내 사진을 어느 날 우연히 발견했다고 해보자. 다시 이때처럼 날렵하게 보이고 싶으면 좋겠다고 나는 생각한다. 문제없다. 책장에서 2007년에 기록한 노트들을 꺼내 6월 5일 전후한 8주 분량의 운동 기록과 식사 일지를 검토한 다음 그대로 따라한다. 그러면 얼마 후 보란듯이 당시의 젊은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다. 물론 언제나 이렇게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이는 내 삶에서 꽤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이 책 타이탄의 도구들은 내가 기록하고 모은 노트들 가운데 단연 빛나는 보물이다. 이 노트를 삶에 남기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인물들을 만났다. 그리고 이 책에 그들과 벌였던 열띤 토론, 그들이 더 큰 결과물을 얻기 위해 매일 실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나의 성공적인 벤치마킹 경험, 그들의 놀라운 아이디어와 전략, 창의적인 습관,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 창출법 등등 두루 담아낼 수 있었다. 마침내 나는 그들의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그들을 거인이라는 뜻의 타이탄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 글을 쓰면서 나는 파리의 한 카페에 앉아 릭샹루브 공원을 내려다보고 있다. 이곳 생자크 거리는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문학적인 길이다. 불멸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지금 내가 앉아있는 곳에서 단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살았다. 위대한 개츠비의 스콧 피츠제럴드는 돌을 던지면 닿을 거리에서 파티를 열곤 했다. 파리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해밍웨이는 가슴에 뜨거운 문장들을 품고 와인을 찾아 밤거리를 안개처럼 흘러다녔으리라. 나는 평생 잊지 못할 프로젝트 하나를 마무리하기 위해 파리에 왔다. 나는 내 이름을 건 팟캐스트 방송 팀페리쇼를 통해 200명이 넘는 타이탄을 만났다. 2016년 말 현재 애플 팟캐스트 비즈니스 분야로 최초로 1억 회의 다운로드를 돌파한 이 방송은 청취자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 자신의 목표와 삶의 위대한 가치를 손에 넣은 타이탄들의 모든 가르침과 경험, 깨달음을 검토하기 위해 나는 오랜 동안 꼬박 이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CEO, 창업가, 슈퍼리치, 석학, 협상가, 전략가, 작가, 언론인, 군인, 스포츠스타, 투자 전문가, 투자직 정사자 등등 분야를 막론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월드 클래스에 오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노력은 단지 그들과의 방송 인터뷰에서만 그칠 수 없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운동하고 함께 와인잼을 만들었다. 뭔가 생각난 게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그들과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저녁 식사를 하다가 늦은 밤 통화를 하다가 문득 얻어지는 놀라운 아이디어와 깨달음도 있었다. 한 발자국 물러서서 오랫동안 그들이 하는 일을 꼼꼼하게 관찰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신문과 잡지의 커버 스토리를 장식하는 화려함 뒤에 감춰진 그들의 진실한 모습에 대해 뚜렷하게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그들을 알고 난 후 내 삶은 그들을 알기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모든 스케줄을 비워놓고 떠나온 파리에서 그들에 관한 수천 장의 노트를 추리고 또 추리는 작업을 지속했다. 모든 노트를 지배하는 최후의 노트를 만들고자 했다. 잠시 몇 분 읽는 것만으로도 유용하게 쓰일 평생에 걸쳐 꺼내 읽는 그런 노트 말이다. 최후의 노트를 만드는 동안 여기에 담길 페이지는 물론 최후의 노트를 위해 잘려나간 수많은 페이지들로 내게 커다란 힘과 도움을 제공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편집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인생은 계속 최선의 답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제시했다.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궁지에 몰렸을 때, 뭔가 절실하거나 몹시 화가 날 때, 갈등에 처했을 때, 그저 모든 게 막막할 때, 내가 한 일은 한 손에 커피잔을 들고 타이탄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경험이 담긴 페이지들을 뒤적이는 것이었다. 타이탄들을 다시 찾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처방전이 불쑥불쑥 튀어나왔다. 프랑스의 정치가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는 이렇게 말했다. 무슨 답을 하는지보다는 무슨 질문을 하는지를 통해 사람을 판단하라.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책에 등장하는 세계적인 클래스의 타이탄들에게는 초능력이 없었다. 대신 그들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물론 우리에게도 목표가 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 타이탄들이 갖고 있는 목표는 종종 일반 사람들에게 정말 터무니없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비친다는 것이다. 그들이 이 말도 안 되는 목표는 상식을 뛰어넘는 질문들로 나타나곤 한다. 예를 들어보자. 베스트셀러 제로토 윈의 저자, 세계 최고의 부자 순위에 늘 이름이 올리는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틸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 것을 즐긴다. 만일 당신이 무언가에 도달하는 데 10년이 걸리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아니, 왜 이걸 6개월 안에는 해낼 수 없는 거지? 이 질문은 종종 이렇게 확장되기도 한다. 10년 걸릴 목표를 6개월 안에 달성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요구하며 누군가 당신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다면 피터 틸은 진짜 당신이 10초 안에 답을 찾아내 마법처럼 10년짜리 꿈을 당장 몇 개월 안에 이뤄내기를 기대하는 걸까? 그럴 수도 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당신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져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더 적극적이고 대담한 도전을 즐기고 더 생산적인 인물로 바뀌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누구나 나비가 되어 날 수 있다. 단, 먼저 번데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여기서 번데기란 당신이 서 있는 세계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이다. 당신에게 강요되는 사회 규범들이다.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는 번데기를 안전한 은신처로 만들어줄 수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한다. 타이탄들은 말한다. 당신이 지금껏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래를 창조할 수 없다. 그건 신의 영역이다. 대신 우리는 현실을 새롭게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은 인공지능의 제약과 한계를 뛰어넘는 담대한 목표와 질문에서 출발한다. 나는 타이탄들의 재료를 정리하면서 담대한 목표를 가진 사람일수록 디테일에 강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체스 천재로 8차례나 미국 챔피언에 올랐던 조스 웨이츠키는 그 후 태극권에 입문해 21차례나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다. 서로 전혀 다른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 믿기지 않은 삶을 살아온 그는 말한다. 상상도 못할 기회는 아주 작은 곳에서 발견된다. 삶의 유일한 배움은 마이크로에서 매크로를 찾아내는 것이다. 성과를 10배 높이는데 늘 10배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타이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큰 기회는 항상 작은 패키지 안에 담겨 배달되어 온다. 당신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자 100km 달리기를 할 필요도
박사 학위를 딸 필요도 없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리셋하고 재발견하고자 몸부림칠 필요도 없다. 누구나 강력한 효과를 본 것을 자신에게 적용해 루틴을 만들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꾸준한 노력이 결국에 큰 것이 되기 때문이다. 타이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남다른 습관들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들 중 80% 이상이 매일 가벼운 명상을 한다. 45세 이상의 남성 타이탄들은 대부분 아침을 굶거나 아주 조금 먹는다. 많은 타이탄들이 잠자리에서 특별한 매트를 애용한다. 바로 칠리 패드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찰스 멍거의 불쌍한 찰리 이야기, 로버트 치알다니의 설득의 심리학,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들, 다른 책보다 훨씬 더 칭찬하고 많이 인용한다.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창의적인 작업을 할 때마다 반복해서 틀어넣는 노래 한 곡, 앨범을 가지고 있다. 거의 모든 타이탄이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많은 고객과 클라이언트를 사로잡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성 경험을 갖고 있다. 그들은 모두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들 대부분 자신의 분명한 약점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커다란 경쟁력이 있는 기회로 바꿔냈다. 당신이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올바른 경험으로 얻어진 믿음과 습관들을 쌓아가다 보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생각한 방식으로 당신보다 먼저 성공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물어야 한다. 아직 시도되지 않은 건 뭘까? 심심한데 화성이나 점령해볼까? 아직도 세상에는 꺼내지지 않은 많은 레시피가 존재한다. 아직 가보지 않은 곳으로 세력을 확대해라. 말도 안 되는 목표를 빠르고 흥미롭게 일어난 사람들을 찾아라.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DNA로부터 뭔가를 빌려올 수 있을 것이다. 마음에 떠오르는 슈퍼히어로들은 모두 걸어다니는 결점투성이다. 그들은 단지 한두 개의 강점을 극대화했을 뿐이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빈틈없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은 착각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자기 내면과 치열한 전쟁 중이다. 이 책의 타이탄들도 다를 것이 없다.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그저 허우적대며 앞으로 힘겹게 나아간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안이 아닐 수 없다. 수백 명의 타이탄을 만날 때마다 나는 물었다. 당신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합니까? 그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매력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었다. 그들이 아침에 하는 일은 5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내 경험을 비추어 보건대 이 가운데 3가지만 해내도 훨씬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타이탄들은 하루에 1060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소리를 높여 강조한다. 이 시간이 그 후 12시간 이상을 결정하는 것이다. 첫째, 잠자리를 정리하라. 2011년 토론토에서 열린 한 지식 포럼 행사에서 단다판이라는 이름 높은 승려를 만난 적이 있다. 당시에 나는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모든 에너지가 100만 개의 방향으로 1mm씩 흘려나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런 내게 그는 말했다. 삶의 기초가 흔들린다고 생각될 때는 우선 잠자리부터 정리해보세요. 웃기는 얘기였다. 하지만 오사마 빈 라덴 체포작전을 성공적으로 진두지휘한 해군 제독 윌리엄 맥레이븐의 말을 듣고 나니 그냥 코웃음 칠 일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잠자리를 정돈한다는 건 그날의 첫째 과업을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작지만 뭔가 했다는 성취감이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해내야겠다는 용기로 발전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무렵이 되면 아침에 끝마친 간단한 일 하나가 수많은 가업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2. 명상하라. 서문에서 밝혔듯이 타이탄들 중 80% 이상이 매일 아침 어떤 식으로든 마음 챙김 수련을 한다. 명상을 삶의 중요한 연습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은 고대 그리스 시인 아르킬로코스의 명언을 마음에 품고 산다.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훈련하는 수준까지 떨어진다. 타이탄들이 명상을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보디빌딩 챔피언이자 배우인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발표하는 앨범마다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는 글리치모 밴드의 저스틴 보레타, 미국 최고의 운동선수이자 법학 박사인 아멜리아 분, 수백만의 독자를 거느린 작가 마리아 포포바 등등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타이탄들의 가장 일관된 패턴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명상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명상은 인간의 모든 능력을 향상시키는 원천 기술이다. 막 깨어난 아침은 하루 전체를 놓고 볼 때 집중력이나 긴장감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시간이다. 10분쯤 소파에 앉아 정신을 한 곳에 모으는 연습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면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시간에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타이탄들은 이렇게 설명했다. 명상을 할 때는 스트레스는 덜 받으면서 결과는 더 좋게 나와야 한다. 아,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등과 같은 생각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을 피해야 한다. 명상은 정신을 위한 따뜻한 목욕이다. 세 번째, 한 동작을 5회에서 10회 반복해라.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익스트림 오너십의 저자이자 미 해군부대 특수 네이비실 팀의 최우수 지휘관으로 이라크 전쟁에서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조코 윌링크.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하고 용감한 사람들 중 한 명인 그는 매일 늦어도 새벽 4시 35분에는 일어난다. 그는 말했다. 적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심적 승리감이 좋기 때문이다. 그는 경쟁자들이 일어나기 전에 훈련을 한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벼운 스트레칭을 1분 이내로 한다. 타인보다 먼저 깨어있다는 사실, 타인보다 뭔가 먼저 했다는 사실이 그의 삶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강력하다. 나 또한 그와 몇 차례 만난 뒤 이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 이 시간에 하는 5회에서 10회의 동작은 반복 운동이 아니다. 상태 준비와 잠을 깨기 위한 것이다. 단 30초만이라도 몸을 움직여 잠을 깨우면 기분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산란했던 정신도 가라앉는다. 4. 차를 마셔라. 타이탄들은 아침에 차를 마신다. 아침에 마시는 차는 인지 능력 개선과 지방 분해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나 또한 차를 즐기게 됐다. 당신에게 추천하고 싶은 차는 숙성시킨 보이차, 용정차다. 5. 아침 일기를 써라. 차를 마시면서 아침에 일기를 쓴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당신의 모습이 보인다. 누누이 말하지만 거창한 게 아니다.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면 충분하다. 타이탄들은 이렇게 말했다. 밤에만 일기를 쓰면 오늘은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고 짜증나는 하루였어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기는 피곤한 하루의 마무리가 아니라 활기찬 하루의 시작을 위해 쓸 때 가장 효과적이다. 시작이 활기차면 하루가 몰라보게 달라진다. 밤의 내용도 달라진다. 그런 하루가 모여 성공하는 삶이 된다. 나는 타이탄들의 조언을 얻어 5분 저널이라는 일기장을 사용한다. 5분 저널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데 효과적이다. 5분 저널 자체는 매우 단순하지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아침 5분 동안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적고 저녁에도 5분 동안 똑같이 한다. 각각의 질문에는 3가지 답을 적는다. 이상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 하는 5가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떤가? 너무 길다고 생각되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이 5가지를 모두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0분이 채 되지 않는다. 더 기쁜 소식은 타이탄들 또한 이 5가지를 모두 하는 날이 1년 중에 30%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타이탄들은 모두 최소한 매일 1가지 이상은 해치운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3가지 이상을 해낸다면 그날 하루가 성공적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이다. 네, 오늘은 타이탄들의 아침 습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일기 쓰고 명상하고 따뜻한 물 마시고 가볍게 움직이고 하는 등등 상당히 간단한 동작들인데 그 5가지를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큰 아침을 좋게 보냄으로써 큰 효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